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첫째 민석이의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새 자식들이 집 명의와 통장을 뒤져본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시면서 재산을 이렇게. 민석아, 너희들 다 키우느라 써버린 거다. 거짓말이에요. 분명 어딘가에 더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동안 모아오신 돈이. 전화가 끊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숨기신 게 있다면서요? 미경아, 엄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근데 엄마는 숨겨둔 돈이 있다고요? 셋째 기태와 막내 수진이에게서도 연이어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겠다며 흥분된 목소리를 내질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소 즐겨 듣기만 하던 사연의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강연희입니다. 저는 70이 다 된 나이에도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죠. 이제는 허리도 굽고 다리도 아프지만 장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습니다. 장사가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연희 할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예. 그러게 말이요. 몸도 안 좋으신데 좀 쉬시지. 아이고, 일하는 게 사는 거지. 가만히 있음 뭐하고 살겠습니까? 시장 상인들과 주고받는 아침 인사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게 벌써 20해도 더 지났네요. 그때 제 나이 48이었죠. 홀로 내 아이를 키워야 했던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아침엔 식당 일하고, 낮엔 장사하고, 밤엔 건물 청소까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살았죠. 우리 애들만 잘 자라주면 된다. 우리 애들만 배불리 먹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 어느새 이만큼 흘렀습니다. 첫째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고, 둘째 딸은 중학교 교사가 되어 시집을 갔죠. 셋째 아들은 공무원이 되었고, 막내 딸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들 제법 그럴듯한 자리에 있지만 제 마음은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귀갓길에 복권 가게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할매, 오늘 복권 한 장 사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따라 할매한테서 복이 나는 게 보이는데요. 평소엔 그냥 지나칠 복권 가게 주인의 말이 그날따라 왜 그리 귀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5,000원짜리 하나를 꺼내 로또 한 장을 샀죠. 이거 당첨되면 할매가 대박 나는 거예요. 꼭 확인하세요. 그렇게 주말에 여느 때와 같이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연히 로또 당첨번호 발표를 보게 됐습니다. 손에 쥔 복권을 보면서 심심풀이로 번호를 맞춰보는데, 어? 이 번호가 맞나? 이것도 손이 떨려왔습니다.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죠. 틀림없었습니다.
모든 번호가 일치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5억? 15억이라니. 그날 밤 난생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죠. 텔레비전에서 본 로또 당첨자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들이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자식들이 부모를 재산의 수단으로만 여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애들한테 알려야 하는데.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찾아올 때마다, 둘째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전화할 때마다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자식들이 돈 때문에 변할까봐. 자식들이 저를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돈줄로만 볼까봐. 그래서 평소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허리가 아프다고 투정도 부리고 자식들 용돈 달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 주겠다 고 말하면서요. 당첨금은 특별한 통장에 넣어두고 그 통장은 제 낡은 장롱 깊숙이 숨겨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했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너무 불신하는 건 아닐까. 이러는 제가 오히려 나쁜 부모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죠. 자식들이 언젠가는 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해 주길 바라면서 매일 밤 한숨만 쉬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돈 때문에 변하면 어쩌지? 내가 이러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동안 자식들은 점점 더 바빠진다며 발걸음이 뜸해졌고 전화마저 드물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길 바라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아들 민석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죠.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민석이 결혼식에 이렇게 호화로운 호텔을 잡다니. 우리 아들이 대단해졌구나. 첫째 아들 민석의 결혼식. 호텔 웨딩홀은 전국 각지에서 온 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인 민석과 서울대 교수의 딸이 만났다는 소식에 지인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좀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모실게요. 그때만 해도 민석이는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겨우 1년을 넘기지 못한 헛된 약속이었죠.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깊은 밤 술에 취한 첫째 민석이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번듯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죠. 에휴, 민석아. 또 술이니? 사업 자금만 좀 더 있으면 돼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제발!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려고. 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도와만 주시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외면하지 않으셨을 텐데. 잘 다니던 대기업을 때려치고 돈 빌려달라고 하는 민석이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통장을 꺼내 마지막 남은 1,000만 원까지 내어주고 말았죠. 둘째 미경이는 또 어땠을까요?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과 결혼에 겉보기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엄마? 어떡해요? 애들 학원비를 못 냈잖아요. 미경아,
너희 남편은 아우, 엄마도 아시잖아요. 사립학교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애들 명문대 보내려면 스카이 학원은 기본이고, 피아노, 미술, 골프까지.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들만 못하면 제가 얼마나 창피해요. 미경이의 허영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도 늘 부족하다며 울먹였죠. 저번에 학부모 모임 가니까 다들 명품 가방에 명품 시계더라고요. 전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얼굴도 들 수가 없었어요. 미경아. 내가 어릴 때는 그렇게 검소했었는데 엄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셋째 기태는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 것 같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또 카드 값을 못 갚았어요. 기태야, 아내랑 똑바로 얘기를 해봐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성격상 소심한 성격의 기태는 쇼핑 중독인 아내를 말리지 못하고 끌려다녔습니다. 매번 카드빚에 시달리면서도 아내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대신 몰래 찾아와 저에게 돈을 빌려가곤 했죠. 막내 수진이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다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야망이 큰 수진이는 남편과 함께 개인 병원을 차리겠다며 거액을 요구했죠. 엄마, 우리 동기들은 다 개원했어요. 이러다가 우리만 뒤처지면 어떡해요? 수진아, 조금만 더 모아서. 엄마가 도와주시면 3년 안에 다 갚을게요. 이자까지 다. 제발요. 자식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연히 할머니! 누가 좀 와보세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시장에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며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했죠.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아, 지금 중요한 거래처랑 미팅이 있어서 죄송해요.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지방 출장이라. 수술이 있어서. 자식 넷 중 누구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 카톡방으로 다투기 시작했죠.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좋겠어. 비용은 어떻게? 언니가 제일 형편이 나은 것 같은데. 뭐? 나도 빚더미인데 무슨. 결국 자식들은 저를 시내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시골의 허름한 요양원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하니까 엄마한테 딱이에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게요. 그러나 그것은 공허한 약속이었습니다.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도 자식들의 발걸음은 끊겼죠.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만났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의 간호사 수연이에요. 28살의 수연. 다른 간호사들과는 달랐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로 저를 대했고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말동무가 되어주었죠. 할머니, 제가 특별히 끓인 미역국이에요. 오늘이 할머니 생신이시잖아요. 어머! 내가 어떻게 알았니? 할머니 차트에서 봤어요. 자제분들은 오시나요? 아니. 다들 바쁘다고.
수연이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버려졌어요.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죠. 고아원에서 지내면서 꿈이 생겼어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되자고.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게 간호대학을 졸업했어요. 수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를 보면 제가 평생 그리워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요. 할머니의 자제분들이 정말 부러워요. 이렇게 따뜻한 어머니가 계시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가 제 자식들보다 더 따뜻하게 저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연이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투약과 체크만 하고 가는데 수연이는 달랐죠. 할머니, 오늘은 제가 직접 담근 매실청 가져왔어요. 한 모금 드셔보세요. 아이고, 내가 이런 것까지. 어젯밤에 할머니가 기침하시는 소리가 들려서 목이 많이 불편하셨죠? 수연이는 제 얼굴 한 번 찌푸리는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너는 시집은 왜 안 가니? 아직은 이곳이 더 좋아요. 특히 할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이요. 젊은 나이에 이런 곳에만 있다가. 할머니, 제가 어제는 꿈을 꿨어요. 제가 어릴 때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는 꿈이었는데 깨고 나니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연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방이 어디죠? 아, 여기구나.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얼굴이 상기된 채 헐레벌떡 뛰어왔죠.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민석 씨가. 남편이. 왜? 우리 민석이가 어쩌다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이자놀이를 했다나. 보증을 섰다나. 제가 알기로도 2억이 넘는데.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믿었던 첫째마저 어머니.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돈이 있다면 제발. 하필 그때 둘째 미경이가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큰일. 어머? 올케 언니? 웬일이세요? 미경이 너는 또 왜? 엄마, 저도 급해서. 애들 유학 보증금을 내일까지 안 내면. 순간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두 자식이 돈 때문에 다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죠.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희미하게 수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요. 의사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병실엔 수연이만이 남아있었죠. 할머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수연아, 자제분들은 일이 바쁘다고 먼저 올라가셨어요. 할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걱정했어요. 수연이는 밤새 제 곁을 지켰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할머니, 제가 있을게요. 저는
할머니가 제 진짜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내 자식들보다 더 따뜻하게 저를 대하는 이 아이. 요양원에서의 날들. 자식들은 점점 발길을 끊었지만 수연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러 안부를 묻고 퇴근할 때도 마지막으로 들러 인사를 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죠. 할머니, 내일은 제가 일찍 와서 할머니 머리 손질도 해드리고 같이 산책도 갈 거예요. 수연아,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제 행복이에요. 수연이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가족의 정.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에게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에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듯 제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자식들이 숨겨둔 로또 당첨금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이 또 한 번 크게 뒤흔들리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은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요양원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첫째 민석이의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새 자식들이 집 명의와 통장을 뒤져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또 당첨금이 든 통장은 찾지 못한 듯했죠. 어머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시면서 재산을 이렇게. 민석아, 너희들 다 키우느라 써버린 거다. 거짓말이에요. 분명 어딘가에 더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동안 모아오신 돈이. 전화가 끊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숨기신 게 있다면서요? 미경아, 엄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근데 엄마는 숨겨둔 돈이 있다고요? 셋째 기태와 막내 수진이에게서도 연이어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겠다며 흥분된 목소리를 내질렀죠. 그날 밤 수연이가 퇴근 무렵 제 방을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자제분들이 요양원으로 오고 계시대요. 잠시 후 민석이가 병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뒤이어 다른 자식들도 우르르 들이닥쳤죠. 어머니! 우리가 다 알아냈어요. 뭘 알아냈다는 거니? 3년 전 로또 당첨? 15억이요. 어머니가 1등에 당첨되셨다는 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낸 걸까? 동네 복권방 주인이 말해줬어요. 그날 어머니가 당첨되신 걸 똑똑히 기억한대요. 우리가 힘들게 살 때 어머니는 15억을 숨기고 계셨단 말이에요. 미경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아세요? 애들 학원비 못 내서 울고, 남편 눈치 보며 살고, 기태도 평소와 달리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전 아내 카드비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매일 빚쟁이들 독촉에 시달렸는데 수진이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못 믿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요양원에. 자식들의 원망 섞인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할머니 혈압이 당신은 빠져요. 이건 우리 가족의 일이니까. 민석이가 수연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라.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로또에 당첨됐다. 15억? 그걸 숨겼다. 왜인지 알아? 방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돈 때문에 너희가 변할까봐.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질까봐. 그래서 숨겼다. 엄마, 근데 결국 숨기나 안 숨기나? 너희는 다 똑같구나. 그때였습니다. 민석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돈이 급했던 모양이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랬죠. 이제 정신 차렸어요. 제발 저희 집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다른 자식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엄마, 이제 제대로 효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돈에 대한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죠. 그날 새벽 제 지친 마음을 안다는 듯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뭐라 말하기가 어렵네요. 힘내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첫째부터 막내까지 재산 관련해 할 말이 있다고 모두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다들 잘 듣거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동안 숨겨둔 돈,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자식들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수연이에게 줄 거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돼요. 엄마? 농담이시죠?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 아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가 너희보다 더 진심으로 나를 대했다. 이제 더는 돈 때문에 찾아오는 자식보다 진심으로 내 곁을 지켜준 이 아이를 내 딸로 삼겠다. 자식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탐욕이 뒤섞인 표정으로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결국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은 남인 것에게 15억을 준다는 말씀을 그리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민석이가 재판정에서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의사 능력이 없는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라나. 수연이를 범죄자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 헌신했는지.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한 간호사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잠깐,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수연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죠.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자식들이요. 제가 쓰러졌을 때 단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죠. 결국 저를 시골 구석의 허름한 요양원으로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기서 매일 밤 천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운 자식들인데 하면서요. 그때 수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수연이를 바라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밥을 못 먹으면 퇴근 후에 집에서 특별히 음식을 해왔고, 제가 잠을 못 이루는 날이면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고 나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제 생일도 챙겨주고, 아플 때면 밤새 간호해주고,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들은 15억이 아까워 소송을 걸었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왜 수연이를 선택했는지를. 돈이 다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해 주었죠. 그때 법정 뒤편에서 누군가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증언하고 싶습니다. 요양원 원장이었습니다. 수연 간호사는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할머니의 영양제와 간식을 사는 데 썼습니다. 휴가도 반납하고 밤낮으로 할머니를 돌봤죠. 제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을 때 수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을 만났어요. 제가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효도를 해보겠어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붉어졌죠. 그렇게 법원을 나온 민석이가 저에게 다가왔죠. 재판을 취하하겠습니다. 민석아, 어머니,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실망시켰는지. 돈에 눈이 멀어 진정한 효도가 뭔지도 잊고 살았네요. 미경이도 일어섰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남들의 시선만 신경 쓰면서. 정작 엄마의 마음은 외면했네요. 기태와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고맙다. 이제라도 그걸 알아줘서. 하지만 난 내 선택을 바꾸지 않을 거야. 수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마지막 딸이 될 거야. 너희들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거라.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가보실까요? 수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더 이상 요양원에 있지 않습니다. 수연이가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저와 함께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가보자꾸나. 수연이는 제가 물려준 재산으로 무엇을 하겠냐는 제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었죠. 할머니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그동안 힘들게만 사셨으니, 이제는 좋은 것만 보고, 맛있는 것만 드시고, 즐거운 곳만 다니셨으면 해요. 할머니,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지도 1년이 됐네요. 그래. 내 평생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단다. 저도요. 제가 진짜 딸이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저에게 있어 엄마라는 존재는 의미가 커요.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입니다. 때때로 자식들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모두들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민석이는 회사에 재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미경이는 사치를 줄이고 봉사활동을 시작했답니다. 기태는 아내와 함께 가정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회복하고 있고, 수진이는 큰 병원 대신 동네 의원에서 일하며 지역 주민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자식들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돈 얘기를 하지 않죠. 대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를 걱정하고 수연이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수연 씨. 우리가 하지 못한 효도를 대신해줘서 고마워요. 언니가 어머니를 잘 모셔주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해요. 수연이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늘도 수연이는 제 머리를 빗겨주며 말합니다. 내일 이번에 새로 생긴 카페에 한번 가볼래요? 그래.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구나. 창밖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봄.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진정한 딸이 있으니까요. 수연아, 네?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단다. 제가 더 행복해요. 이제 제게도 진정한 어머니가 생겼으니까요. 수연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입니다. 저는 그 눈물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현명한 견해를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저에게 앞으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